네, 안녕하십니까 모두게러지 시청자 여러분. 오늘 함께 살펴볼 내용은 이제 맥라렌 허브 스페이스 튜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675 LT인데 이제 앞쪽 휀더 공간이랑 뒤쪽 휀더 라인이 조금 여유가 있어서 그거를 차주분께서 이 허브 스페이스를 장착을 요구하셔가지고 따로 저희가 제작해서 볼트까지 제작을 해서 이제 인스톨 하려고 합니다. 많이 하는 이유는 675 LT 같은 경우 옵셋이 보강되어 있다. 근데 600이나 뭐 700 이렇게 이제 LT 이런 옵션이 없는 차, 그런 차들은 이 휠이 생각보다 되게 많이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맥라렌 오너분들이 특히나 많이 허브 스페이스를 튜닝을 하세요. 튜닝을 했을 때 주의점이, 맥라렌은 순정 상태로 서킷을 가도 이런 휠 볼트라든가 아니면 하체 볼트, 디퓨저 볼트가 풀려요. 그래서 맥라렌으로 서킷을 가시기 전에는 꼭 한번 서킷 경험이 많은 샵에 가서 점검을 받고 타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정말 다 풀려요. 정말 다 풀리니까. 그리고 허브 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이 허브 링이 딱 맞게 제작된 걸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일단 장착을 하고 그 다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브 스페이스 설치 과정은 일단 여기 면을 깨끗하게 클리닝을 한다. 그리고 여기 이쪽 면도 원래 청소를 해야 되는데 얘는 지금 경질 하드 아노다이징으로 표면이 코팅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상처가 생기지 않아요. 이게 이제 경질 하드 아노다이징이라고 해서 알루미늄 표면을 강철보다 더 단단하게 정기적인 열 처리로 산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허브 스페이스에 좀 유명한 제품들 사면은 이게 검은색인 경우가 있어요. 도색을 해서 검은색이 아니라 이렇게 무광으로 이렇게 약간 검은색인 듯 하면서 약간 남색을 띠는 거, 이런 거는 이제 좋은 제품. 근데 얘는 따로 그런 처리가 되어 있지 않아서 이렇게 상처가 잘 나요. 그리고 좀 주의점이라면 5mm 허브 스페이스 중에 주물로 제작된 거 있어요. 여기 있을 건데 얘는 좋은 거예요. 얘도 경질 하드 아노다이징. 근데 얘는 저명한 제품, H&R에서 나온 거예요. H&R. 그래서 이런 건 좋은 제품. 그리고 여기 보면 메드 인 저머니, 이건 이제 좋은 거. 얘도 경질 하드 아노다이징이라서 상처가 잘 나네. 그래서 좀 안 좋은 제품들이 요거 주물로 제작된 알루미늄 허브 스페이스예요. 장점은 저렴하다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설명드리면 이제 주물 중에서도 되게 안 좋은 주물이에요. 주물판에서 그냥 이렇게 퐁퐁퐁 찍어내는 건데 소재가 그렇게 좋은 소재가 아니에요. 이거는 2공계나 3공계인데 열에도 약하고 변형도 쉽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손으로 구부러뜨려도 구부러져요.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휘었어요 지금. 뭐요? 제가 힘으로 휘었다고. 근데 이거는 단조 알루미늄이라도 휠 테지만 얘는 그거보다 더 낮은 강도에서도 휘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수평이 안 맞아요. 그 말인즉 이 물질 자체의 특성이 약하다. 근데 얘 같은 경우 조임 토크가 이제 120N, 그러니까 엄청나게 강한 힘으로 조여지는 토크라서 그 토크를 못 버티고 얘가 이제 변형이 돼요. 이런 약한, 여기 이렇게 넓은 데는 덜 하겠지만 이런 약한 데가 찌그러져요. 찌그러지면서 휠이 똑바로 장착이 안 돼요. 저속이나 뭐 100km 미만에서 못 느끼겠지만 고속 올라갔을 때 바퀴가 엄청 심하게 떨면서 안전에도 위험성이 되고, 떨면서 계속 이렇게 이 휠이랑 허브랑 부딪히면서 얘가 더 눌릴 거 아니에요. 더 눌렸을 때는 이 볼트가 조여놨던 토크가 해제되면서 볼트가 점점 풀려요. 그래서 되게 안 좋은 경우에는 바퀴가 아예 빠져버려요. 근데 그 바퀴가 빠지는 거랑 바퀴 센터를 잡아주는 게 허브 링인데, 최소한 이 제품을 장착하더라도 허브 링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얘를 장착한다고 해도
원래 쓸 수 있는 허브 링의 폭이 15mm에서 12mm인데 얘를 장착하면 허브 링의 폭이 굉장히 줄어들어요. 줄어들고 이 끝으로 갈수록 약해지니까 허브 링을 꼭 필수로 같이 바꿔주시는 게 좋아요. 얘를 껴도 허브에 걸리니까 안전하다 이런 거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 끝단은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웅덩이나 포토를 밟았을 때 이 링이 깨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 링이 안쪽은 넓은 소재랑 맞닿아 있어서 안쪽은 되게 강하게 잡아줄 수가 있어요. 필히 5mm를 끼시더라도 허브 링은 꼭 장착을 하셔라. 그리고 되도록 이런 주물형 허브 스페이스는 사용하지 마셔라. 그리고 장착할 땐 깨끗하게 해서 이제 갭이 없는지 허브 링의 사이즈는 잘 맞는지 확인하시고, 그리고 휠 반대편도 휠 반대편에도 허브 링이 맞는지 확인하시고. 굉장히 타이트하게 들어갔어요. 그리고 제작하는 업체에서 말씀하시기로는 이게 10mm나 12mm를 넣었을 때 차량이 엄청 떨린대요. 그래서 15mm 이하로는 자기네 맥라렌 제품을 판매하고 있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장착할 때 실수하면 2천만 원. 네, 주의하시고. 땡기면 여기 보면 미니멈 웨이트 5,056g. 이게 이제 카본 세라믹 로터 같은 경우는 아무리 과격한 주행을 해도 이게 마모가 되지 않아요. 크랙 형태로 표면이 거칠거칠해지는데, 표면이 거칠거칠해질 뿐이지 이 디스크는 마모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체 주기를 카본 세라믹 로터는 언제 가져가야 되냐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건 여기에 5,056g이 됐을 때 교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교환하는 주기를 무게로 써놓은 거예요. 이게 마모가 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무게로 요거보다 가벼워지면 교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보통은 이걸 떼서 막 저울에 재고 이런 게 힘드니까 크랙의 폭을 가지고 교체 주기를 잡기도 해요. 그 크랙의 폭을 보통 2cm 정도, 2.5cm 이렇게 잡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고가잖아요. 1,500만 원, 2천만 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체 주기를 정말 정확하게 측정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탈거해서 이제 전자저울에 쟀을 때 요거보다 무게가 많이 내려간다 그러면 교환하시면 됩니다. 교환 안 하고 계속 주행하시면은 아예 크랙이 가서 깨져서 엄청 큰 사고로 연결되니까 아깝더라도 그 교체 주기는 지켜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 허브 스페이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60개, 6065예요. 근데 이게 7075 뭐 이런 식으로 소재를 더 한층 업그레이드 된 제품들도 팔아요. 근데 레이싱 서킷에서 사용하실 거면은 6065 제품을 사용하세요. 7075가 강도는 더 높지만 열에 굉장히 약해요. 그러니까 열에 약하다는 게, 그러니까 6065는 물성 변화가 온도가 올라갔을 때 이 강도가 떨어지는 포물선 각도가 이렇게 완만하게 떨어져요. 그러니까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게 천천히 휘어진다는 거예요. 한계 강도가 천천히 온다. 근데 70개 같은 경우는 이 물성 강도의 변화가 포물선 형태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일정 온도가 됐을 때 수직 하락해요. 그러니까 허브 스페이스 7075라고 자랑해도 되지만 굳이 그렇게 그 소재의 특성을 잘 모르고 무조건 70이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잘못된 겁니다. 소재의 특성이 60이 더 우수해요. 그래서 이 순정 브레이크 로터도 60개예요. 60개에다가 그냥 어나이징을 한 거지 이 소재를 7075로 바꾸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TI라고 뒤에 6065 TI 이런 건 이제 열 처리가 된 알루미늄이라고도 하는데, 그건 너무 이제 깊게 들어가는 거고 70개가 더 좋지도 나쁘지도 않습니다. 근데 레이싱 상황, 이 카본 세라믹 로터가 막 거의 1100도까지 올라가는 상황, 그 상황에서 70개 허브 스페이스가 더 안 좋아요. 60개가 더 좋습니다. 그래서 레이싱 하시는 분들한테
요거는 팁을 드리면은 70개가 그 좋은 게 없다. 그냥 60개를 사용하라. 허브링은 유격 없이 잘 맞는 거 확인하시고, 허브 스페이스의 이점은 그냥 간지다. 간지다. 뭐 운동 성능이 좋아진다, 뭐 승차감이 좋아진다,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하시는데 그렇게 좋아졌다라고 느낄 수는 있어요. 말도 안 되게 막 이렇게 40mm, 30mm 빼면은 운동 성능이 확 바뀌기 때문에 좋아질 수는 있는데, 하체 부담을 좀 줄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빼는 건 추천 안 드리고, 뭐 한 10mm에서 20mm 사이는 크게 뭐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차량이 굉장히 이뻐 보이기 때문에 드레서 목적으로는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근데 레이싱용이다 이러면은 조금 고민을 좀 하고 장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허브 스페이스의 단점도 있지. 단점은 토크 스티어가 더 생깁니다. 토크 스티어가 더 많이 발생해요. 왜냐면 킹핑각이 더 세졌기 때문에. 그리고 신품 볼트나 신품 휠을 장착하실 때는 얘를 조금 오버 토크로 조이세요. 휠 볼트를 약간 규정이 뭐 1100이나 1200N이다 하면 한 1500N 정도? 그러니까 엄청 세게 한번 조이고 다시 푼 다음에 다시 조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특히 옵셋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휠 같은 경우, 휠 볼트가 자리를 잡으면서 이렇게 움직여요. 움직이면서 요 휠에 가공되어 있는 포켓이 약간씩 마모되면서 이 갭이 생겨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축이 이렇게 흔들려요. 떨립니다. 근데 일반 승용차 같은 경우는 느껴지는데, SUV는 막 50mm, 40mm 이렇게 허브 스페이스 튜닝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은 고속주행을 원체 안 하시기 때문에 잘 못 느끼세요. 그래서 오프로드 갔는데 갑자기 허브가 확 부러졌다. 근데 그 허브 스페이스 때문에 부러진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신품 휠을 꼈을 때 이 포켓이 자리 잡으면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생기는 그 홈 때문에 약간씩 유격 때문에 움직여요. 그러다가 이제 허브 볼트가 다 부러져서, 오프로드 하시는 분들은 종종 있으세요. 휠 허브 볼트가 다 부러지는 경우. 근데 그거는 신품 휠을 꼈을 때 오버토크를 한번 조이고 풀었다가 다시 조이는 행위, 그리고 어느 정도 주행을 하고 다시 한 번 더 조이는 거를 하셔라. 그래야 불상사를 막을 수 있다. 맥라렌 650이나 720 이렇게 이제 LT가 아니신 분들한테는 허브 스페이스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LT 같은 경우는 이런 폼이 나오니까 조금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상 허브 스페이스 장점 뭐 빵빵한 걸 만들 수 있다. 단점은 이제 토크 스티어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킹핀 옵셋이 변하는 거라 핸들 털림이 약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앞에 이제 프론트에 윤거를 넓힌 거니까 애초에 설계되어 있던 에커맨 지오메트리대로 차량의 회두가 잘 안 될 거예요, 공도에서는. 근데 서킷에서는 저게 더 강점을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더 무게중심을 내리는 효과를 낼 수 있어서. 그래서 서킷에서는 괜찮다. 근데 주의점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신품을 끼고 오버토크로 조이고 푼 다음에 다시 조이고, 그리고 어느 정도 주행을 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체크를 하시는 게 좋다. 비용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제작돼서 장착되는 게 한 40만 원, 40에서 50만 원 사이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선택하는 미리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2, 3만 원씩 발생하니까 제작하는 거는 한 50만 원 미만으로 보시면 된다. 앞뒤로 장착을 할 때. 그리고 그냥 저런 H&R사 제품 같은 경우는 한 30만 원대 보시면 되고, 그리고 KW 같은 제품들도 한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5만 원 그 정도.
그러니까 한 조에 20에서 25만 원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볼트 포함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